조선에 보배가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보배가 없고 일본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보배가 일본에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해 뒤인 1594년 봄입니다. 사명대사 유정이 서생포 외성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 나눈 대화인데요. 사명대사의 대범함이 잘 드러나 있죠. 오늘은 임진왜란 때 승군 총사령관이죠. 사명대사 유정의 성씨이기도 한 풍천 임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임으로 발음되는 성은 맞길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와 수풀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가 있다. 이 중 수풀림의 임씨는 81%이고 맞길임의 임씨는 19% 정도 된다. 맞길 임자를 성으로 쓰는 임씨는 풍천 임씨와 장흥 임씨를 비롯하여 진주, 곡성, 나주, 청풍 임씨 등이 있다. 이 중 풍천 임씨와 장흥 임씨가 임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둘을 합하면 전체 임씨의 95%나 된다. 장흥 임씨는 관산 임씨라고도 하는데 고려 예종 때 평장사에 오른 임의의 아버지 임호를 시조로 모신다. 임호는 중국 송나라 사람이다. 고려 정종 때 귀화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지역인 정안현 당동리에 정착한다. 쫀득쫀득하고 많이 는 인절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텐데요. 원래는 임절미였다고 하죠. 조선 인조 때 일입니다. 이괄의 난으로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임시성의 한 농부가 바친 떡을 먹게 됩니다. 너무나 시장한 나머지 맛있게 먹은 인조는 아주 맛있다는 뜻으로 절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떡은 임씨가 만든 절미라는 의미로 임절미라고 부르게 되죠. 후에 임절미는 발음하기 편하게 지금의 인절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풍천 임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우리 풍천 임씨의 시조는 은자광록 대부 휘온이시고 육세는 휘주이신데 고려 충렬왕 9년에 경상도 안찰사 어사대부 감문위 대장군을 두루 거쳐 풍천을 관향으로 하사받으시니 풍천은 황해도에 있는 옛 고을 이름으로 서하라고도 한다. 어사공께서는 슬하의 두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후손이 번창하여 고려와 조선의 양조에 걸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끊이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144분이나 대과에 급제하시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우셨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풍천 임씨 성시 조형물입니다. 이에 의하면 풍천 임씨의 시조는 은자 광록 대부를 지낸 임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임온은 중국 소흥부 자계현 사람이다. 이후 그는 고려로 건너와 정착하여 풍천 임씨의 시조가 되는데 6세 임주에 이르러 가문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임주는 고려 충렬왕 때 인물로 경상도 안찰사를 거쳐 어사대부와 감문위 대장군에 오른다. 그에게는 임자송과 임자순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풍천 임씨는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진다.
장남 임자송의 후손은 백파, 차남 임자순의 후손은 중파가 된다. 또는 별칭으로 백파는 부원군파, 중파는 전서공파라 부르는데 두 파는 조선조에서 고르게 인물을 배출한다. 그런데 풍천 임씨의 후손들은 선대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한다. 황해도 풍천 도곡리에서 발견된 6세 임주의 아버지와 조부의 비와 지석을 보면 선조가 중국에서 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주의 기록이 남겨진 경상도 선생안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조 제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풍천임씨 선조 제단비에서 모신다. 선조 제단비에는 시조에서 9세까지 18위의 선조들을 함께 모시고 있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각 관청의 전임자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사대조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경상도 선생안인 경상도 영주 제명기에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경상도의 관찰사 명단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 고려 때 경상도 안찰사를 한 6세손 임주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천 임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풍천 임씨의 본관 풍천은 황해남도 과일군의 옛 지명이다. 풍천은 고구려 때 구을현이었고 통일신라 때는 굴현현으로 부른다. 고려 초에는 풍주라 부르고 조선시대 들어서 1469년 예종 1년 풍천도호부로 승격되면서 풍천이란 지명을 처음 쓰게 된다. 또한 풍천은 서하라고도 부른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풍천 임씨는 총 14만 3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전체 임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임시에서 가장 큰 본이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내대리와 상사리,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를 비롯하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봉성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새산리 등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풍천 임시는 대성에 비하여 흔한 성씨는 아닌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인구 대비 문과 급제자 수를 보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성씨이죠. 특히 선조 이후 가문이 크게 성장하여 조선 후기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풍천 임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고승이자 승병장인 사명당 유정이 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몸소 승병을 이끌고 외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강화회담에 나서 외교로도 큰 역할을 한다. 사명당은 서기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형조판서를 지낸 임수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속명은 임응규이다. 나이 15세에 연이어 부모님을 잃게 되자 김천 직지사로 출가한다. 그는 출가한 지 3년 만에 승과에 급제하고 박순, 임재, 노수신 같은 당대 뛰어난 유생들과 교유한다.
1575년 31세에 묘향산 보현사에 있는 서산대사 휴정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1592년 48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인 서산대사와 함께 승병을 이끌고 나아간다. 이후 승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의 전공을 세우는 등 많은 전투에서 활약을 펼친다. 특히 그는 일본과의 강화 외교의 사신으로 나서 큰 역할을 한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 모두 4차례에 걸쳐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하고 전란 이후 1604년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談判을 한다. 이때 그는 전란 중 인질로 잡혀간 조선인 3,5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한다. 1610년 광해군 2년 해인사 홍제암에서 세속 나이 66세로 입적한다. 홍제암에는 그의 부도와 석장비가 세워져 있고 또 밀양시 무안면의 홍제사에는 표충비가 있는데 특히 표충비는 국난이 있을 때 땀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하다. 이 비석이 사명대사 석장비인데요. 대사가 입적한 2년 뒤에 세워지죠. 비문은 사명대사와 호영호제하던 당대의 석학 허균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석이 온전하지 않죠. 지금은 다시 붙여놓은 모습이지만 갈라진 흔적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합천경찰서장인 닥개우라가 4조각으로 파손해버렸다고 하죠. 비문 중 사명대사와 가토 기요마사의 대화 내용이 한국인의 민족혼을 불러일으킨다고 문제 삼은 거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추와 임호신이 있다. 임추는 1507년 중종 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바로 그해 식년 문과에 급제한다. 승문원 권지를 시작으로 사관을 거쳐 언관이 된 그는 경연에 참석하기도 한다. 1516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서는 언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공려 공출의 폐단을 지적하며 중지할 것을 건의 올린다. 1526년 대사관이 되고 이어 좌승지, 경상도 관찰사, 한성우윤에 오른다. 하지만 아첨하지 않는 성풍으로 인하여 왕실외척 기만로의 미움을 받아 한때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한다. 1533년 서장관인 아들 임호신과 함께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병을 얻어 순직한다. 또 임호신은 임추의 아들이다. 153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판서까지 이른 그는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사후 청백리에 오른 인물이다. 또한 매사에 겸손하고 자기를 배척한 자가 있어도 악감정을 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 호조 판서 재임 시 계속된 경무와 과로로 병이 들었어도 쉬지 않고 직무에 헌신을 다한다. 1556년 명종 11년 왕세자의 스승이 되고 지돈영 부사로 재직 중 생을 마친다. 시호는 정간이다. 또 조선 중기의 인물로 도승지와 병조 참판을 역임한 명신 임유후가 있다. 그는 1626년 인조 4년 정시문과에 급제한다.
하지만 두 해 뒤 동생 임지후와 숙부 임취정 등이 광해군을 복위시킬 반란을 음모하다 죽음을 당하자 사직하고 동해 바닷가 울진으로 내려가 은거한다.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돈독한 그는 22년간 울진에서 지내며 향인들과 교유하고 이 지역의 문풍을 크게 일으킨다. 이후 효종이 등극하면서 조정에 천거되어 1653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간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명철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백성들에게 훌륭한 목민관이란 평을 받는다. 북방 변경 지역인 종성부사를 할 때는 여진족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고 백성들에게 유학을 가르친다. 또 담양부사로 나갔을 때는 재난에 처한 백성들을 잘 구휼하여 청백리에 녹선되는 등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의 인망을 크게 얻는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경주 부윤으로 나가 73세의 일기로 임소에서 생을 마친다. 저서로는 만유당집, 휴화야담 등이 있고 장편가사인 목동가를 지었다. 시호는 정희이다. 임유후는 울진의 고산서원에 배양되어 있는데요. 이 서원에는 매월당 김시습과 이 지역의 현령이었던 오도일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후 전국 강산을 떠돌며 방랑 생활을 할 때 이곳 울진에 들러 유학을 가르쳤다고 하죠. 또 임유후는 20년 이상 울진에 머무르며 강학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동해 변방의 울진 유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임씨가 낳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임성주와 임정주 형제가 있다. 임성주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충청북도 청풍 출신이다. 그는 1733년 영조 9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곧 사직하고 공주 농문에 은거한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뒤 또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다시 농문에 은거하여 학문연구로 여생을 마친다. 그는 율곡의 학풍을 이은 주기철학의 대가로 조선 성리학 6대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경학과 성리학을 규합하여 모든 것을 기만으로 설명하는 자신만의 주기서를 확립한다. 1788년 생을 마치는데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경이다. 저서로는 논문집이 있다. 동생 임정주는 정조의 스승이다. 서연에서 경전 외에 정치, 경제, 군사, 역사를 강론할 때 정조가 당대의 서규로 정주뿐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경서에 밝았다. 그는 평생 영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심한다. 또한 윤지당 임씨는 임성주의 여동생인데 조선 후기 여류 성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녀는 8세에 부친을 여의자 오빠 임성주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원주로 시집가서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지만 학문을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죽은 뒤 유고 40여 편이 수습되는데 경전에 대한 조예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당시의 대학자들의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외 풍천 임씨의 인물로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임현과 한말 의병장 임철준이 있다. 임현은 원주 목사를 지낸 임몽신의 차남이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남원 부사로 수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순절한다. 이때 희생된 1만여 의사들을 기리기 위한 유적이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이다. 또 임철준은 충청북도 제천 출신으로 유인석 의병부대 참모장으로 활약하는 등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대적하다 순국한 의병장이다. 현대인물로는 정기에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자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과 임철호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임문환 전 농림부 장관과 임흥순 전 서울시장, 임지호 전 대전시장, 임관호 전 제주도지사 등이 있다. 또 전 국회의원으로는 임용순, 임병수, 임철순, 임두빈 등이 있고 군계에는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이 있다. 법조계에는 임항준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임대화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임휘윤 전 부산고검 검사장 등이 있고 학계에는 숙명여대 초대 총장인 임숙재와 대학 교수이자 사학자인 임창순을 비롯하여 임혁백 전 고려대 정책대학원장과 임효재, 이민재 전 서울대 교수, 임홍순 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있다. 또 연예계에는 가수 임재범과 임창정을 비롯하여 우주소녀의 멤버 다영과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임시완, 몬스타엑스의 멤버 IM과 B2B의 멤버 임현식 등이 있죠. 오늘은 고려 때 은자 광록 대부를 지낸 임온을 시조로 모시는 풍천 임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